그쵸. 완벽한 애가 아니라 저희 항상 가가지고 좀 별로인 애들을 입찰해오는 거잖아요. 얘도 똑같아요. 당대에서 버려진 컴퓨터들이 오는 애들이에요. 그 친구들 바꿔 제가 그쵸, 하자가 있는 애들이 항상 어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치거나 부품을 바꿔주고 해야 돼요. 이러면서 되게 비슷해요.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A급 물건을 하는 게 아니고 싼 것 중에 수익률 되는 것만 그리고 될 가격만 쓰는 거라고 생각도 되니까 또 싸니까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. 그러네. 저도 되게 싸니까 수익이 나오지. 150만 원짜리 돌리면 5개월을 돌려야 돼요. 한 컴퓨터를. 그거 장담 못 하거든요, 사실. 수익률 안 나오죠, 그러면 사실. 싸니까 되는. 그동안 3일 동안 사과 못 준다. 이거 풀어야 되니까 못 준다 해놓고 알겠다. 3일 뒤에 보자 해가지고 땅땅땅 3일 뒤에 나 풀었다. 이제부터 계약 다시 하자. 물량 다시 주겠다. 귤 이제 다시 주겠다. 그러면서 그날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주변에 사과 그 농부들이 매크로 업자들이 반 정도가 떠났다. 그걸 못 풀었대요. 못 풀었어요. 매크로 못 풀었거든요. 제가 봐도 매크로 못 풀 거를 진짜 걔네가 내놨거든요. 그러니까 한 8, 90%의 매크로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. 그럼 저만 남았어요.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4대를 늘린 거예요. 원래 6대였거든요. 아 이게 이제 끝났다. 왜 제가 덜 늘렸냐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무식하게 사과를 키워도 길러지고 저처럼 막 이렇게 고별로 해도 전 조금 더 잘 걸리는 거지. 그렇게 큰 차이가 격차가 나는 건 아니었네. 저는 하루에 애들이 뭐 100개를 하면 얘네는 하루에 막 50개인데 대수가 수백 대니까 물량 공세를 하는 사과가 500씩 600씩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 나쁘죠, 저 입장에서는. 약간 물량 공세로 저그 스타일로. 맞아요. 그래서 저으로 막 때려받고 저는 프로토스랑 한 땀 한 땀 비싼 애들인데 기분이 너무 나빠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내 기술이 훨씬 좋은데 다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. 모두가 다 하니까 짜증난다. 걔는 할 줄도 모르는데 그때 다 쓰려고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사과 가격도 이제 폭등할 거고 이제 그러겠네. 생산이 안 되니까 사과가 한 1000개씩 하루씩 나왔으면 사과 이제 한 저에 10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.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생태계는 더 크겠지만 숫자적으로 봐도 매크로가 생산하기 사과가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과 8, 90%의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일반 농부들만 남는 거예요. 진짜 한 땀 하나 깨는 사람들, 저처럼 AI들만 남으니까 8, 90%의 이 물량은 없어지니까 이제 이 브로커도 그 가격을 올릴 거다 하더라고요.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 이 유통 금액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바로 늘리자 해가지고 늘린 거였죠.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오히려 정책이 있을 때가 더 기회였다 하셨던 게 딱 요거였어요. 그 정책 가장 셌을 때가 20년 7월 규제였는데 네. 그때는 수업도 안 왔고 아무도 네. 입찰장 가는 것 자체가 죄인 취급 그쵸, 그런 그쵸. 시기였어요. 맞아요. 근데도 꿋꿋이 간 사람들은 그때 다 썩에 접었죠. 그리고 그때 편법 대출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관심이 멀어졌으니 대출을 안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는 대출을 또 받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싸게 내 돈도 안 되고 그때 월세는 더 올라갔을 때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더 그때 기회가 항상 생긴다는 생각이 나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. 선생님. 취득세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높아진 만큼 낙찰가 떨어지니까 뭐 거의 그렇지. 제값 주고 똑같이 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항목이 세금이냐 이것만 차이인 거지. 솔직히 더 싸게 살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사실 경쟁자가 더 없는 게 더 크니까. 작가님 그때 그 영상 찍으셨잖아요. 취득세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어. 자기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저는 이면으로는 작가님은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었어요. 그 영상에서. 그치 그게 왔다고 내가 이걸 생각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못했지 않았을까? 왜냐면 취득세 12%그 전에가 4%였어요. 그 전에가 1%였던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4%였는데 그때도 뭐 사실 비슷하게 얘기했었을 거겠지. 그렇긴 했죠. 또 우리 거의 장점은 덩치가 작다는 거였으니까 12%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부담감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. 결국에 덩치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 10만 원짜리 컴퓨터다 보니까 혹시라도 리스크 뭐 이게 아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AI를 투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지라는 게 최악인 거잖아. 맞아요. 그 게임 자체가 뭐 선생님도 이게 뭐 한 10년 넘게 게임을 접근해 오면서 이게 아예 사라지기는 또 쉽지 않고 항상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. 나는 경매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. 꼭 그거를 메이플 스토리에만 적용한다기보다 다른 분야로 파생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완전히 그냥 임대 한 채랑 똑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공통점을 정리를 했거든요. 그래? 어제 오기 전에 이게 항상 느낀 점이 많았어가지고 공통점이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다양한 능력의 종합체예요.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종합예술이라 했잖아요. 이것도 종합예술인 게 AI만 있어도 안 되고 당근에서 이렇게 컴퓨터 사오고 이게 귀찮아요. 이거 수리 저도 넣어야 되고 부품 필요한 거 있으면 넣어줘야 되고 청소 제가 브러쉬를 다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사와가지고 수리하고 내놓고 이쁘게 만드는 거 처음에 똑같이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맞아요. 그런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세팅하는데 뭐 컴퓨터 이거 다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효율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 출발까지도 꽤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요. 샀다가 메이플 스토리 깔고 돌리시는 출발하는 거 게 아니고. 아니구나. 그렇죠. 제가
했던 AI를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심고 세팅해야 되니까 이제는 1시간이면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컴퓨터 부품이 좀 항상 당근에서 사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. 이거 똑같은 공통점 두 번째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. 그쵸. 완벽한 애가 아니라 저희 항상 가가지고 좀 별로인 애들을 입찰해오는 거잖아요. 얘도 똑같아요. 당근에서 버려진 컴퓨터들이 오는 애들이에요. 그 친구들 하자가 갖고 있는 제가 애들. 그쵸, 하자가 있는 애들이 항상 어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치거나 부품을 바꿔주고 해야 돼요. 이런 면에서 되게 비슷해요.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남- 항상 네. 사람들이 좋아하는 A급 물건을 그쵸.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싼 것 중에 수익률 되는 것만 맞아. 그리고 될 가격만 쓰는 거라고 생각도 되니까. 또 싸니까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. 저도 되게 싸니까 수익이 나오지 150만 원짜리 돌리면 5개월을 돌려야 돼요 한 컴퓨터를 그거 장담 못 하거든요 사실 수익률 안 나오죠 그러면 사실 싸니까 되는 맞네. 이런 공통점도 비슷하네요.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이런 점 비슷하고 수익 면에서도 일단 30만 원 비슷하고 그러네요. 수익 금액 자체가 수익률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러네. 이거는 수익률을 떠나서 작가님 말씀대로 금이 중요한 거니까 율도 중요하지만 한 채가 30, 25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도 한 컴퓨터가 30 정도 25 떨어지니까 똑같아요 딱 제가 원했던 임시적인 오두막으로 쓸 수 있게 너무 적합한 친구 그 30만 원 정도가 저도 월세 차익이 뭐 네. 10만 원대도 있고 20만 원대도 있고 네. 30만 원대도 있어 봤는데 뭐 그 이상인 것도 분명히 그쵸, 있는데 그쵸. 네. 10만 원대는 맛이 안 나요. 10 얼마 빼고 수익률은 뭐 한 50%밖에 뭐 엄청나다 하는데 15만 원 이러면은 그쵸. 맛이 안 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한 20만 원은 최소 넘어야 된다 맞아요.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. 30 정도면 맛이 좀 있어. 약간 달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한 25만 대도 충분한 아 것 그럼요. 같은데 맞아요. 그게 20만 그죠. 원대가 넘으면 그 맞아. 맛이 나도 있더라고요. 근데 작가님은 너무 많아서 30 갖고는 이제는 또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요? 물론 그게 좀 생기죠. 없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30 하던 사람이 60이 되는 거랑 오 막 눈 돌아가잖아요. 한테 빨리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싶은데. 오히려 요새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수익금만 큰 쪽으로 차라리 돈이 좀 더 더 들어가도 한 50만 원 이상을 갖고 올 집을 하려고 노력하게 맞아요. 돼요. 그리고 또 용이성 편하신 말씀하신 것도 항상 그렇죠. 하죠. 그럼 나는 채수를 더 늘려가는 거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항상 저는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민원이 적을 집에 대해서 생각을 그쵸.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. 조금 더 이제는 깨끗한 집을 그쵸, 하려고 그쵸. 노력을 하죠. 그러면 사실 깨끗한 집은 싸게 살 수 있는 그쵸, 가능성이 굉장히 적으니까 쉽지 않죠. 그럼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내 상황이랑 어쩌면 또 맞아요, 잘 맞아요.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요. 율 자체는 높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율에 집중해서 시작하다가 저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나중에 혹시 이게 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렇죠. 굳이 지금 막 50% 그쵸. 이상을 낼 필요가 없거든. 맞아요. 한 채가 요 한 대가 한 채가 똑같다. 그래서 저희 임시 오두막으로 쓰는 거고 트렌드를 기다렸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작가님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자기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. 만들고 아니면 기다렸다 이러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껴맞춘 거죠. 그죠. 저도. 작가님이 블로그 글이셨나 아니면 영상이었는데 네. 트렌드를 자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라고는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해요.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저 남들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지. 지금 아니, 막 어떤 사무집 부분인지. 판다고 막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